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0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매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곧 매화 소식이 올라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정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한자는 몇 자 알아도 한 시라든지 한 문장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좀 안다고 해서 시를 안다든지 문장을 하는 것은 한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 낱말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매화 생각이 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매일생한 불매향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서예 전시회 같은 데 가도 이런 문장들이 꼭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들어간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상징하는 꽃이 매화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때 한자도 잘 모를 때인데, 그래도 이것은 비교적 쉬운 글자에서 대략 무슨 글자인가 뜻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 말이 퇴계 이황의 좌우명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매화 매자가 들어간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화를 아는 이제 한자를 보면 매화나무매입니다. 그렇죠?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이름이므로 나무목이 들어갔다. 발음은 매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양매다, 널이다. 여기에 어미모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화나무다. 화는 꽃이다. 그렇죠? 풀초화될 화다. 옛 사람들은 꽃이라는 것은 풀이 변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화다. 그래서 매화. 자, 바로 이제 어려운 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처음 접하는 분은 이런 게 있는가라는 정도만 알으셔도 되겠죠. 자, 동천년로 항장고, 그리고 매일생한, 여기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불매향이다. 월도천휴 여본질, 유경백별 우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다른 분이 해놓은 걸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만, 오동은 동천년로,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그렇죠. 항상 가락을 간직하고 있다. 항상 곡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오동이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검은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오래된 나무를 가지고 만든 악기가 또 오랫동안 좋은 소리도 낸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있다. 그렇죠. 매화가 피는 계절이 겨울에 핍니다. 그래서 매화의 일생은 항상 춥다. 그렇지만은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월도천휴, 휴는 이제 좀 어려운 글자인데 이지러진다. 이런 것이에요.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달은 매일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달은 항상 변합니다. 매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0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은 남아있다. 그리고 유경백별, 유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100번 꺾임을 당해도, 그렇죠? 100번 누가 꺾더라도 또 새로운 가지를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예전 선비들, 조선의 선비들에게 상당히 많이 인용된 그런 문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칠원, 형식장으로 보면 칠원절구다. 그렇죠? 7자씩 세는 이제 4개의 행어로 되는 절구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운이 맞아야 되는데 운이 맞지 않습니다. 향과 기는 발음상으로 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칠원절구가 아니다. 이렇게 2개의 문장, 그렇죠? 그것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름이 이제 야언이란 제목이다. 야언. 그래서 정형식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앞에서 본 대로 둘째, 넷째 행의 운이 다르다. 그래서 2개의 대련 문구를 이어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뜻을 보면 상당히 이제 통하게 되죠. 누가 지었냐 하면 상촌 신흠이란 분이 지었다. 1566년에서 1628년에 살았다.
이 가운데 이제 임진왜란이 또 일어나죠. 네. 조선 중기의 관료고 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한문 4대가 이렇게 하고 상촌집이라는 저서가 있고 이분이 이제 지은 글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이제 이것은 향과 기가 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칠원절구 완벽한 정형신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휴자가 어렵다 그렇죠. 이지러질 휴다. 예. 이런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 비슷한 것입니다. 천자문에도 1월 영척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월만 적휴다. 달이 이렇게 차면 이지러진다. 반드시 이지러지게 돼 있다 할 때 또 쓴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제 매일생 한 불매향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7자로 다 하지 않고 조금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매 한 불매향이다. 또는 매 불매향이다. 또는 한 불매향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퇴계의 좌우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퇴계는 평생 107수에 달하는 매화시를 썼다. 네. 매화를 굉장히 좋아했다. 평소에도 매화를 매형 또는 매군, 매선 이렇게 의윤하여 부르고 매화시첩이라는 시집도 편찬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그렇죠. 매화에게 저들의 매화에 물을 주어라 라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퇴계는 매화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매한 불매향이란 말을 퇴계는 좌우명처럼 가지고 살았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이게 신음에 대해서 읽고 퇴계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상촌 신음은 156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퇴계 이황은 1571년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러면 퇴계 이황이 돌아갔을 때는 상촌은 벌써 이제 5살이다. 5살이 지은 시를 좌우명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퇴계가 매화를 극진하게 아끼고 좋아했지만은 이 상촌 신음의 그 칠원절구의 문구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꼬집어 놓은 칼럼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퇴계가 그러한 내용을 한불매향이라는 그런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중국의 송나라라든지 중국에도 매화가 오래전부터 이제 시라든지 문구로 많이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좌우명으로 삼았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신음의 이 문구라는 것은 표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퇴계가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든지 실제로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신음의 문구는 표절일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신음의 표절이라기보다는 퇴계의 좌우명이 한불매향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매화라는 낱말은 장미과에 속한 낙엽소 교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미과다. 그리고 매실나무라고도 한다. 그렇죠? 매화를 두고 나무를 가리키기도 하고 꽃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 자, 이제 매화 매자가 들어가는 우리가 친숙한 낱말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사군자에 매란 국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 사진에는 올라가 있죠. 비우자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느낌이 옵니다. 매실나무 열매가 익을 즈음에 내리는 비다. 네, 매실이 이제 열매를 익을 때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6월부터 7월 중순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 또는 장마철을 일러서 매우라고 한다. 네. 매림지갈이라는 것도 있다. 매림은 매화나무 숲이다. 매화나무 숲을 생각을 하면 갈증이 멈춰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뭔가 입에 침이 돌면 조금 덜해지겠죠. 매화라는 것, 매실이라는 것은 씹으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매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돋는다. 네, 이것은 삼국지에 조조의 군사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당해서
병사들이 갈증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조조가 그럽니다. 저 앞에 숲에 가면 매화나무가 많다, 매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사들이 그 갈증에 헤매던 병사들이 입에 침이 돋아서 갈증을 해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매월당 김시습의 호입니다. 매월당. 매화를 좋아하고 달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은 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독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네, 성병의 하나다. 왜 이름에 매독이라고 붙였느냐. 네. 두 가지 설을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료에서 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 자료에서 본 것인데요. 우리나라 자료 오늘 보니 일기매독의 피부 궤양이 매화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었다. 그래서 매독이다. 또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물론 확실히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자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기가 아니고 2기의 붉은 발진이, 그 붉게 생기는 발진이 양매 소기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와 닮았다. 닮아서 양매창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양매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양자가 빠지고 매창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것이 미독으로 바뀐다. 미독. 이것도 상당히 곰팡이를 뜻하는 그런 글자인데 미독. 그리고 여기서 매독으로 변했다라는 게 일본 자료에서 본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병매란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죠. 뭐 삼국지, 서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호지 해서 금병매. 이게 이제 소설의 제목인데 금과 병과 매는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반금년의 금이다. 이 병화의 병이다. 방춘매 매에서 한 잔씩 나온 것이다. 책 이름이. 그래서 반금년은 금은 돈을 얘기한다. 이 병은 술병병이에요. 그렇죠. 병이다. 한 병, 두 병 할 때 병이다. 그리고 매는 방춘매 여자를 의미한다. 해서 만들어진 주인공의 상대가 되는 여성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을 한 잔씩 딴 것이다. 매천야로. 그렇죠. 매천은 황현. 건세 조선에 이게 한일 합병이 되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매천 황현이 쓴 야록이다. 정사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아놓은 이제 책이다. 그래서 매천야록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매화매자에 샘천자다. 설준매, 그렇죠. 눈 속에 핀 매화다. 일지매. 네. 이것도 중국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어떤 의적이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우영 씨의 만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지매, 영화 같은 것으로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탐매란 말이 있습니다. 탐은 탐방한다는 것이에요. 찾는다. 매화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 매화 꽃 구경을 가는 것을 탐매라고 한다. 네. 홍매다, 백매다, 황매다, 청매다. 이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색깔에 따른 이름을 한다. 연매란 말도 있습니다. 소금 염자에 이렇게 매화매를 썼다. 소금과 매실을 얘기한다. 그렇죠. 요즘도 음식 맛을 내려면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실 액기스도 많이 넣습니다. 그렇죠. 요리하는 요리기처로서. 그래서 소금과 매실을 연매라고 한다. 음식을 만들 때 짠맛과 신맛을 조화시켜 알맞게 간을 맞추는 것을 연매라고 한다. 네, 연매. 그래서 소금과 매실 액기스를 생각하면 된다. 사실은 연매란 말은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같은 낱말을 두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낱말을 잘 알면 지금 우리는 잘 쓰지 않아도 일본에서는 쓰는 낱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좀 일본말을 공부하게 되면 어휘가 또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도와 정사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도 연매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익어서 떨어질 무렵에 매실나무 열매를 소금에 절인 것이다. 설사, 광란, 중풍 따위에 쓴다. 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매화틀이라는 것도 있죠. 궁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변기를 이루던 말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변기다. 옛날에 임금이나 어떤 왕비나 대비나 이런 분들이 이제 썼겠죠. 왜 이런 매화틀이라고 하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를 좀 못 느끼는데 어떤 경우에는 매는 대변을 얘기한다. 우는 소변을 얘기한다. 이렇게 특히 이제 궁중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일본 말입니다만 우메보시. 이때 매화를 매실을 우메라고 합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말린다는 뜻이에요. 소금에 절인 매실을 말려 만든 일본식 절임 음식의 하나다. 주로 밥과 함께 먹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매화와 관련된 것 낱말 몇 개 보았습니다. 매화다. 그리고 매실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생 한 불매향이다. 이런 정도는 좀 한 번씩 뜻을 되새기도 괜찮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퇴계 선생이 과연 이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했을까?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퇴계와 매화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명한 문구를 그냥 연결을 시켜서 만든 말일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